2025년 한 해 동안에요. 주가가 무려 227%나 급등한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그냥 단순한 거품일까? 아니면 정말로 이 기업의 체질이 뭐랄까 완전히 바뀐 신호로 봐야 할까? 오늘 저희는 2026년 2월 12일자 일동제약 심층 투자 분석 보고서를 가지고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분석의 목표는 명확해요. 일동제약이 과연 그 안정적이지만 조금은 지루했던 전통 제약사에서 벗어나서 이 혁신적인 신약 개발, 바이오 기업으로 성공적인 변신을 하고 있는 건지 그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변신이거든요. 그리고 그 변신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요? 네, 바로 구조적 수술 그리고 미래 가치입니다. 구조적 수술이라고 하면 그 연구개발 조직인 유노비아를 아주 과감하게 분리해낸 걸 말하고요. 미래 가치는 바로 그 유노비아가 품고 있는 신약, 특히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죠. 이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하나씩 뜯어보면 일동제약의 현재와 미래가 훨씬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구조적 수술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동제약하면 아로나민이 전부인, 좀 안정적이지만 재미없는 회사, 이런 인식이 강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R&D에 쏟아보면서 적자를 내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2023년 말에 R&D 부문 전체를 유노비아라는 회사로 떼어냈습니다. 보고서로 보니 지금은 이게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평가받는다는데 솔직히 저는 처음엔 좀 의아했어요. R&D 비용을 그냥 다른 회사로 넘겨버리면 본체 재무제표야 당연히 좋아지겠지만 이거 그냥 회계적 착시 아닌가요? 그룹 전체로 보면 돈 나가는 건 똑같은데요. 와,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실제로 분사 초기에는 그런 우려가 정말 많았어요. 그저 장부상으로만 예쁘게 보이려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단순한 회계적 기법이 아니라 세 가지 명확한 구조적 이점을 노린 전략이었다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재무 건전성 확보해요.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그냥 사라지니까 일동제약 본체가 즉시 흑자로 돌아설 수 있었죠. 이게 2025년 실적 턴어라운드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고요. 아,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두 번째, R&D 전문성 강화입니다. 유노비아는 오직 신약 개발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에만 집중하는 조직이 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외부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이에요. 그 증거가 바로 2024년 5월에 유치한 300억 원의 외부 투자입니다. 만약 유노비아가 그냥 비용 떠넘기기 위한 껍데기 회사였다면 외부 투자자들이 자기 돈을 넣지 않았겠죠. 이건 시장이 유노비아의 파이프라인 가치를 인정했다는 명백한 신호인 셈이에요. 아, 그 부분이 핵심이군요. 내부 조직일 때는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알기 어려웠는데 딱 독립시키고 나니까 외부에서 너희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인증을 해준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명확한 역할 분담이에요. 지주사인 일동홀딩스 아래 일동제약은 기존 약으로 안정적인 현금을 버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요. 유노비아는 리스크는 크지만 성공하면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성장 엔진 역할을 맡게 된 거죠. 각자 잘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 이걸 완성한 겁니다. 이게 바로 신의 한 수라고 불리는 이유예요. 알겠습니다. 회사를 둘로 쪼개서 각자 잘하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었다. 이 이론은 이해가 가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서류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돈을 버는데 효과가 있었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보고서에 나온 2025년 실적을 보니까 숫자가 좀 특이해요. 매출은 5,669억 원으로 전년보다 한 7.8% 줄었는데 영업이익은 194억 원으로 48.5%나 늘었어요.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했고요. 보통 이러면 비용을 엄청나게 줄였다는 신호인데 혹시 뭐 필수적인 마케팅이나 다른 투자를 줄여서 생긴 착시 효과는 아닐까요? 네, 그럴 수 있다는 의심은 아주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걸 전략적인 선택의 결과라고 분석해요. 매출이 줄어든 건 마진이 별로 남지 않는 건강기능식품 재고를 상반기에 의도적으로 털어댔기 때문이에요. 이걸 디스토킹이라고 하는데요. 무작정 몸집을 불리기보다 내실을 다지는 체질 개선에 집중한 거죠.
반면에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건 앞서 말한 유노비아 분사로 R&D 비용이 사라진 효과가 가장 컸고요. 거기에 더해서 전사적으로 비용을 아주 효율적으로 쓴 결과입니다. 낭비를 줄이고 수익성 높은 품목에 집중한 거죠. 26년 전망은 어떤가요? 이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2026년은 이 구조 개선의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증권가 컨센서스를 보면 매출은 6,204억 원으로 10% 넘게 성장하고요. 영업이익은 434억 원으로 거의 40% 가까이 뛸 것으로 예상돼요. 여기서 바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영업 레버리지 효과요? 네, R&D 비용 같은 거대한 고정비 부담을 이제 덜어낸 상태잖아요. 여기서 매출이 조금만 늘어도 이익은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구간, 여기에 진입한 겁니다. 2025년에 재고 조정을 마친 아로나민이나 GQ랩 같은 주력 제품들이 이제 다시 성장을 이끌기 시작하면 이익은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럼 이제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안정적인 본업이라는 발사대는 이제 단단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발사대 위에서 쏘아 올릴 로켓, 즉 일동제약의 현재 시가총액 약 1.2조 원을 설명하는 핵심 신약 파이프라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경구용 GLP-1 비만 치료제 ID1105-21156이죠. GLP-1, 청취자분들도 요즘 오젬픽이나 위고비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을 바로 그 계열입니다. 그걸 주사가 아니라 먹는 약으로 만들겠다는 거고요. 이게 성공만 한다면 정말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25년 9월에 발표된 임상 일상 결과 데이터가 정말 놀랍더라고요. 4주 복용했는데 평균 체중이 9.9%, 최대 13.8%가 빠졌어요. 와, 잠깐만요. 4주 만에 9.9%요? 제가 알기론 글로벌 경쟁 약물은 한 6개월은 먹어야 나오는 수치인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데이터에 오타가 있는 건 아닌지 보고서를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처음 데이터를 보고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에요. 이게 왜 놀라운 거냐면 글로벌 빅파마인 일라일릴리의 경구용 치료제에 오르포글리프론 있잖아요. 그게 26주, 그러니까 거의 6개월을 투여해야 8.6%에서 12.6% 정도 감량 효과가 나옵니다. 일동제약은 그 효과를 단 4주 만에 보여준 거예요. 심지어 또 다른 경쟁사였던 화이자의 다누글리프론은 부작용 문제 때문에 사실상 개발이 좌초된 상태고요. 이런 상황에서 짧은 기간에 강력한 효과, 그러면서도 간독성 같은 심각한 부작용은 없는 데이터가 나왔으니 시장이 열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와, 단기간에 아주 강력한 효과를 부작용 없이 보여줬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일동제약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바로 이 신약 후보 물질의 글로벌 기술 수출, 즉 에루 계약 성사 여부예요. 보고서는 이 신약의 가치만 약 9천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거든요. 만약 빅파마와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맺는다면 그야말로 기업 가치에 퀀텀 점프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기대가 되네요. 이 비만 치료제가 일종의 홈런을 노리는 파이프라인이라면 다른 안타나 이루타를 쳐줄 만한 것들도 있나요? 피캡 계열 위식도형류 질환 치료제 ID1204009-2의 이야기도 있던데요. 근데 이 시장은 이미 HK 이노엔의 K캡과 대웅제약의 팩스쿨루라는 아주 강력한 선수들이 버티고 있잖아요. 후발주자로 들어가서 승산이 있을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일동제약이 아주 영리한 전략을 쓰고 있어요. 보고서를 보면 배원제약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이건 개발 비용 부담은 절반으로 줄이면서 나중에 약을 팔 때 대원제약의 강력한 영업망까지 활용하겠다. 이런 계산이 깔린 겁니다. 그리고 이 약의 차별점도 분명해요. 임상 일상 데이터를 보면 24시간 동안 위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시간 비율이 경쟁 약물보다 더 길게 나타났습니다. 약효 지속성이 더 우수하다는 거죠. 후발주자지만 더 개선된 제품으로 동맹군과 함께 시장에 진입한다, 이런 전략이군요. 여기서 전략적 우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다른 경쟁사들은 기존 약의 특허가 끝나길 기다렸다가 복제약, 그러니까 제네릭으로 시장에 뛰어들려고 준비 중이에요. 하지만 제네릭은 특허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크죠. 반면에 일동제약은 아예 새로운 자체 신약으로 진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건 뭐랄까, KTX가 이미 다니는 노선에 새마을호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아예 더 빠르고 편한 새로운 고속철도를 놓겠다는 전략과 비슷해요. 시간은 걸리지만 성공하면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죠. 지금까지 들어보면 정말 장밋빛 전망만 가득한 것 같아요. 재무구조는 탄탄해졌고 본업은 성장세로 돌아섰고 비만 치료제라는 초대형 홈런 카드에 위장약이라는 안정적인 안타 카드까지 쥐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투자는 항상 반대편도 봐야 하잖아요. 이 보고서가 지적하는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뭔가요? 이렇게 모든 게 다 좋아 보이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모든 신약 개발 스토리가 그렇듯이 꿈이 깨질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보고서가 꼽는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임상의 불확실성이에요. 방금 전 우리가 열광했던 그 4주 만에 9.9% 감량 데이터, 그건 아직 임상 1상 결과입니다. 비유하자면 월드컵 조별 예선을 1위로 통과한 것과 같아요. 아주 좋은 시작이지만 16강, 8강, 4강으로 가면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아무도 모르죠. 화이자의 사례처럼 임상 2상, 3상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견돼서 개발이 중단될 위험은 항상 있습니다. 기술 수출 계약이 계속 미뤄지는 것도 주가에는 큰 부담이 되겠네요.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요. 정확합니다. 기술 수출 지연 가능성이 첫 번째 리스크고요. 두 번째는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 리스크예요. 이건 제약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데 일동제약의 안정적인 현금 창출원, 즉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기존 전문의 약품들의 가격이 정부 정책에 따라 깎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성장 엔진에 쏟아부을 돈을 벌어주는 본업이 흔들릴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리스크는 뭔가요? 재무적 변동성입니다. 만약 기술 수출이 늦어지고 글로벌 임상을 계속 자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해요. 그럴 경우 유상증자 같은 방법으로 추가 자금을 조달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건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의미죠. 물론 다행인 점은 예전처럼 본체가 적자에 허덕이는 상황이 아니라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룹 차원에서 지원해줄 여력은 과거보다 훨씬 나아졌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동제약은 R&D 조직을 분리하는 구조적 수술을 통해 재무구조를 안정시키고 본업에서는 확실한 턴어라운드를 이뤄냈어요. 그리고 그 안정적인 발사대 위에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라는 성공하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로켓을 쏘아 올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 주가는 작년 급등 이후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로 45,000원 선을 제시하면서 아직 한 20에서 25%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네요. 네, 결국 일동제약에 대한 평가는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이 기업을 안정적인 실적을 내는 전통제약사의 잣대로 볼 것인가? 아니면 엄청난 잠재력과 그만큼의 불확실성을 가진 신약 개발 바이오 기업의 잣대로 볼 것인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시겠어요? 이 질문이 바로 일동제약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사이에 존재하는 그 긴장감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이 기업의 가치 평가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분석이 청취자 여러분의 판단에 의미 있는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더 딥다이브였습니다.